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할 때 너무 좀 차분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조금 제 옛날 분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 대표님은 안 계시고요. 아까 저 떡볶이 사주시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직원들이랑 이제 회사 앞에 있는 장어 덮밥집에 갔었는데 야외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늘이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다 앉으면서 어머 너무 시원하다. 바람도 불고 그늘도 있고 좋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장어덮밥이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30분쯤 지났더니 갑자기 그 되게 바람도 불고 햇볕도 가려지고 좋았던 자리가 갑자기 해가 들면서 쨍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닌 자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오늘 시장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 그동안 뭐 시장에서 거의 버림카드처럼 음지에 있었던 종목들이 시장을 리딩하고 또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했던 양지에 있었던 종목들이 다시 또 음지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을 한 20년 동안 매매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영원한 음지도 없고 영원한 양지도 없다. 이게 바로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례가 있어요. 주식시장엔 차례가 있어서 그 차례를 기다리고 그 차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좀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차례를 못 기다리고 중간에 뛰어내리거나 또 다른 게 더 빨리 갈 것 같아서 바꾸면 또 내 차례가 이미 기다렸다가 이렇게 왔는데 못 타서 수익을 못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계속 가던 차선이 있어서 이 차선 좀 막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차선으로 싹 바꿨더니만 빨리 가는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내가 섰던 차선이 더 빨리 뚫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경우가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좀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또 언젠가는 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뭐랄까요?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진다라면은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죠. 사실 또 차선을 잘 바꿔서 빨리 갈 수만 있다라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인 건데 기본적으로 뭐 주식시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꼬리만 하면 되는 게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익만 나면 되는 게임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슈에 민감하고 테마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민감하다라는 점, 특히 이제 수급이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집중적인 수급이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좀 수급 확인을 하면서 종목 대응을 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지수를 볼게요. 2617 올랐죠. 어제 좀 미국 시장 많이 빠져서 놀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날 우리 시장 미리 선반영 됐었습니다. 스냅에 이제 급락했던 부분들이 선반영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좀 나스닥 선물이 아침부터 올라주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2차전지 섹터주들이 조금 안 좋았죠. 그 다음에 뭐 일부 또 어떤 종목들이 안 좋았던가? 안 좋았던 종목이 별로 눈에 안 띄어가지고 눈에 쫙 안 보이긴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섹터주들이 조금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섹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던 부분들 최근에 가장 강했던 섹터였었기 때문에 좀 두드러졌었다. 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또 한번 내용 짚어보면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일단은 낙폭과대주들 그다음에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감에 경기 방어주들,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좋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 방어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뭐 내일 금통위도 있는데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25냐, 0.5냐 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물가가 상당히 조금 급등을 한 상태죠. 사실 내년도 뭐 경제성장 전망치는 지금 내려잡고 있는 상태 속에서 물가 상승률은 더 올려잡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뭐 시장에서 안 볼 수 없는 지표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미국이 빅스텝으로 뭐 계속 이어서 금리를 올릴 때 우리와의 금리 차이가 나면은 당연히 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도 상당히 고민 깊어지는 구간이고요. 지금의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고려했을 때 사실 지금 무역
뭐 거의 적자 분위기잖아요. 뭐 수입할 때는 상당히 고환율 때문에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필요도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임금 상승률보다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실제 임금 상승률도 낮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내년도 경제 전망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결국은 침체가 가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또 물가 급등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조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뭐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0.25씩 두 번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내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때 이슈가 뭐였죠? 미국 시장의 미 국채금리 상승이었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부담 때문에 미 국채금리가 막 3% 넘고 막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많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미국 달러도 계속 강세를 이어갔었는데 이 달러 강세도 다시 또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 이 약화의 원인을 찾자라면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갑자기 막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막 원자재 가격이 막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아서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 오히려 미 국채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 달러 가치를 내리고 이런 현상으로 좀 이어졌다라는 점. 어떻게 해석해 보면은 시장에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더 도움이 됐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으면 연준도 강하게 빅스텝으로 금리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꾸로 기대감? 참 시장은 그렇습니다. 우려감이 오히려 또 기대감이 되는 그런 반전의 시장이 뭐 나타날 수도 있는 게 항상 시장이라는 점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암울하게 볼 필요만은 없겠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약간 안 좋게 보는 약세론자들은 뭐 2200이네, 뭐 2300이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긍정론자들의 항상 승리가 있었다. 승리가 아니죠. 승리가 있었다. 그래서 긍정론자들의 시장이었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대하는 분들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시장 흐름 보면은 일단은 좀 뭐랄까요. 바닥선 하락만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이 확실히 돋보이는 느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쪽도 직전 저점을 하회하지는 않는 상태. 지난주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로 어느 정도 좀 저점이 좀 잡힌 상태의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마다 계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스낵 같은 경우도 그랬죠. 결론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 고성장했던 산업들 아시다시피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고성장했던 산업들이 점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지수도 이제 급락을 하는 상황인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성장주들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완만해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 빅테크 성장주들 주도적으로 시장에 서서 빠지는 부분은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어쩔 수가 없고 또 특히 테슬라도 실적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잖아요. 중국 봉쇄 영향으로 뭐 생산이라든지 판매 이런 부분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테슬라 약세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애플도 지금 아이폰 14 개발 늦어지고 있는 상태죠. 얘기는 계속 뭐 9월달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 봉쇄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막상 또 2분기 실적이 열 때쯤 가면 또 공포감이 몰려온다라는 거죠. 2분기 실적이 좋을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새도 그런 잔머리를 굴릴 생각을 해요. 요 계속 매매를 하다가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잽싸게 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항상 시장은 저희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목표 주가 계속 내리잖아요. 목표 주가 계속 내려놓고 전망치 하향 조정 다 해놓고 그러면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설사 안 좋다 하더라도 하향 조정된 전망치 수준에서만 나온다라면 주가는 더 크게 반응하지 않겠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미리 빠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망치 하향 조정과 함께 실적에 대한 우려감 다 반영되면서 미리 빠진 종목들 안에서 또 답을 찾다 보면은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달이죠. 6월 FOMC하고 또 미국 내 물가지표 요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 분명히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원인 제공을 했던 게 원인이 없어져야지 뭔가 결과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뭐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지금 뭐 거의 석 달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뭐 사우디 그런 아랍 쪽들은 뭐 증시가 호황이고 회사들 실적도 너무 좋고 어느 한쪽에서 또 이렇게 웃기는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이랑 똑같아요 보면은. 그런데다 그 사이에 껴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봉쇄 영향,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부연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대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긴축을 하려고 그러고 어느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모든 악재들, 최악의 상황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주가에 좀 녹아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피해를 봤는데 러시아와 중국 봉쇄 때문에 정말 따따블로 피해를 본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내고 뭐 여름쯤 대응 잘 한다라면 하반기에 또 거꾸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좋은 종목들을 좀 이삭죽게 하듯이 잘 선별해서 좀 주워 놓는 그런 구간 6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항상 하락할 때마다 긍정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제 뭐 온라인 고객분들한테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빠지면은 매수하는 방향을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뭔가 잘못된 뭐 큰 문제 그런 부분들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지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없다라면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은 모든 온갖 리스크를 다 인지하고 있고 그 인지된 상태 속의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수치화되었을 때 그 수치가 인지된 거 이상으로만 안 나온다라면은 계속 시장은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좀 터닝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힘들지만 조금 힘내시고요. 뭐 일단 오늘 가장 큰 그림에서의 좀 섹터별로 흐름을 좀 먼저 좀 봐드린다라면은 아까 그런 의미죠.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오히려 국채금리라든지 환율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켰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그래? 그럼 그동안 금리 올라가고 뭐 물가 올라가고 인플레 때문에 고생했었고 뭐 이랬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고생했었던 엄청 빠졌네? 게임주. 엄청 빠졌네? 제약바이오. 이런 느낌의 시장이 오늘 왔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적입니다. 뭐 원가 부담 없고 인플레 영향도 안 받고 뭐 실적이란 거 고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주가도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섹터주들이 좀 선전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또 반대로 놓고 보면은 오늘 조금 안 좋았던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주들이죠.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또 테슬라의 영향도 또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CATL한테 좀 계약 뺏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약화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뭐 오늘 보면 대주전자 이런 부분들도 좀 약세를 보였죠. 거기에다가 LNF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자사주 100만 주 매각을 27만 6천 원에 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거기에 또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각하는데 뭐 롯데가 좀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또 반대로 급락을 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죠. 뭐 구리 동박 섹터주들은 워낙 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뭐 SKC나 뭐 솔루스 첨단 다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약간 소재단에서 뭐 그런 흐름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좀 뭐랄까요 하락 요인이 됐다. 단계 좀 많이 오른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많이 안 오른 쪽으로 좀 옮겨가는 과정에 연속이 조금 이쪽에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노신 소재는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뭐 매각 과정을 뭐 나중에 실질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면 또 역시 또 그 또한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면은 항상 일진 머티리얼도 한 8만 원 여기 정도가 항상 지지선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또 많이 빠진 것들은 뭐 셀 업체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셀 업체들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차피 1분기, 2분기 때 전기차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못 팔고 반도체 부족 때문에 많이 못 만들었었기 때문에 셀 업체들도 분명히 많이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원자재들, 소재주들 가격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셀 업체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은 2차 전지 쪽에 좀 약세가 시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 좀 대표주들 좀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대응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좀 출연했을 때 차트로 계속 종목을 봐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나름 좀 뿌듯했었는데 일진머티리얼즈도 많이 올랐었고, 뭐 동지세미킴도 많이 올랐었고, 솔브랜드 그랬었고, LG화학도 그랬었고, 뭐 최근에 NC소프트도 좀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고, 코롱인도도 좀 잘 가다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흐름 괜찮았었고요. SKC도 가다 빠졌습니다만 흐름 괜찮았었고,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을 계속 좀 짚어드렸었는데 의외로 좀 좋은 흐름들이 많아서 나름 뿌듯했었는데 좀 일진머티리얼즈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진모티리얼즈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의외로 좀 다른 2차 전지 반등할 때 좀 많이 약했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진모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죠? 원래 제가 선 잘 못 끄는 거 아시죠? 이해하시고요. 하락 추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하락 추세선을 좀 뚫을 줄 알았습니다만은 역시 다시 내려왔다. 하지만 선 어떻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걸렸죠. 하락 추세선 상단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종가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약간 러프하게 본다라면은 8만 원이 다시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진머티리얼즈는 여기서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바닥을 잡아가면서 방향 터닝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증설 이슈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런 뉴스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장밋빛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갔다 온 컨퍼런스콜에 갔다 온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좋게 보는 뉘앙스의 얘기들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슬로우할 것에 대한 우려감? 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애널리스트를 좀 아니죠. 컨퍼런스 걸 갔다 와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거래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선 상단 돌파가 최근에 있었다가 다시 이 상단에 걸치면서 아슬아슬하게 끝났습니다. 뭐 일단 저가를 8만 원이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일진머티리얼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8만 원 선 이제 지지선으로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8만 원 선 지지선을 설정하시고 깨지지 않는지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위아래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상향 터닝하기 시작한 21선 되겠습니다. 21선 기준으로 보면은 한 8만 6천 원대 중반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중간 따지면 한 8만 9천 원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8만 6천 원을 좀 양봉 나면서 강하게 돌파해 주면서 8만 오늘 종가는 8만 3천 원이 잘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일진머티리얼즈는 조금 터닝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 오늘 좀 매각 이슈 때문에 빠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기관보다는 오늘 제가 수급을 봤더니 좀 외국인 매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연기금도 좀 3일째 지금 팔고 있는 상태죠. 요새는 연기금이 사야지 오르고 연기금이 팔면 빠집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샀었었는데 오늘 많이 팔았고, 외국인 30만 주 판 게 좀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사모펀드랑 투시는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기타도 좀 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지면 일진머티리얼즈는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점. 다만 이제 추세상으로 8만 원 이탈되는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직전 고점 부근 약 10만 원대 돌파하는 게 일진머티리얼즈는 가장 큰 숙제다. 그거는 뭐 매각에 뭐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가격적인 부분들도 봐야 되겠고요. 누가 인수하는지도 봐야 되겠고, 다만 이제 하락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상단 이하로 다시 내려가지 않고 잘 버텨줘야지만 추세 전환을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진머티리얼즈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한번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 중에서 또 많이 빠진 게 이제 LNF죠. LNF 같은 경우는 추세는 뭐 계속 우상향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7만 6천 원에 자기 주식 100만 주 매각이 됐습니다. 그 물량 좀 시장에 다 풀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여기 그어드린 선이죠. 지난번에 그어드린 선.
22만 한 7천 원, 또 어떤 면에서 한 23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만 원 정도 잘 유지가 되는지가 추세상에서 LNF한테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수급 보시면 연기금 오늘 좀 팔았죠. 그러니까 누가 받아가서 누가 팔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타가 좀 팔기 시작한 부분요. 보이시죠? 하여튼 매도가 한 100만 주 정도 누적으로 나오는 시점,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다 나왔다 싶으면서 변화되는지 여부,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관 쪽에서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100만 주 가져갔는데 뭐 요 정도 나왔으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추가로 나오는지 여부, 반등시마다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죠. 왜냐면 이게 자기 주식 매각하고 나면은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기간이 없더라고요. 받아가면 바로 팔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그 가격에 사서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서 올라올 때마다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염두에 두시고, 왜냐면 뭐 우호적인 뭐 장기 투자자 지분으로 넘어간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보시고요. 일단은 LNF는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의 물량 수급,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식 팔린 부분이 다 소화되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23만 원 부분이 가장 큰 지지 라인이지만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대 24만 8천 원 정도. 네, 요 가격을 좀 잘 안 깨고 잘 지켜줘야지만, 여기거든요. 딱 여기. 제가 여기다 그은 거예요. 오늘도 뭐 그 가격은 안 깨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 정도를 가장 강력한 지지대로 만들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만 8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니까 25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지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하권으로 내려온다라면은 뭐 24만 원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섹터에 있는 비슷한 종목들이랑 연결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궁극적으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시장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우리 시장이 선반영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견조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저점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미국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시장은 뭐 일단 다음 달 FOMC까지 경계감은 유지하지만 종목별 장세는 많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순환매가 도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최근 며칠 전부터 계속 흐름이 있었었고요. 또 낙폭과대 게임주도 뭐 오늘 보면은 위메이드 정 대표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월급 받아서 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믹스 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하면서 뭐 최근에 위메이드 맥스도 급등을 하고 위메이드도 강세 보여주고 뭐 펄어비스, NC소프트 뭐 따라 올라와주고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주들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연결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뭐 2차 전지가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요. 좀 봐야 되겠죠. 물량 나오는지. 그 다음에 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요새 기사를 보는 것 중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투자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이 나 450억 투자할 거야. 그래? 나 롯데인데 롯데도 얼마 썼죠? 롯데도 한 30억대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나도 30몇 억, 나도 30몇 억, 다 이런 식입니다. 두산도 뭐 원전과 관련돼서 또 오늘 한 또 몇 조 정도 투자, 5조인가요? 뭐 투자한다고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그 투자의 사이클에 맞춰서 밑에 수혜보는 애들이 있겠죠. 뭐 만들어야 되고 납품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대기업들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좋다라는 거. 삼성에 뭐 투자해서 보시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도 투자가 되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기판주들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휴대폰 종목들도 반등이 났죠. 최근에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었는데 뭐 카메라 섹터주들도 많이 빠지고, 사실 오늘 장중에 삼성의 이제 오더컵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CIS 쪽이죠. 모바일 쪽. 이쪽에서 뭐 오더컷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삼성도 뭐 최근에 이제 휴대폰 쪽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 뉘앙스, 뭐 이런 부분, 스마트폰 쪽을 좀 줄이려고 하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고요. 루머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왜 휴대폰 올랐죠? 이유는 아까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대수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는 덜 감소했다. 그러니까 좋았다라기
게 아니라 엄청 안 좋을 것 같았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뭐 월 단위로 판매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게 이렇게 빠졌었다가 다시 이렇게 빠진 것에 이만큼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판매가 엄청 안 좋지는 않았다. 이런 뉘앙스의 지표가 발표되면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IT 부품주들도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뭐 역시 최근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이제 전면 카메라 한국산 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LG노텍 좀 많이 오르고, LG노텍 오르니까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이 오르는 모습.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최근에 애플이 이제 복합 현실이라고죠. 증강 현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헤드셋을 뭐 출시할 예상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확실히 언제 출시하는지 딱 날짜를 박진 않았습니다만 그 얘기 나온 뒤로 갑자기 급락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요새 최근에 엄청 올라오고 있죠. 맥스트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뭐 바이브 컴퍼니도 그렇고요. 덱스터도 그렇고요. 이렇다시피 시장이 뭔가 좀 많이 빠지고 나면 그 많이 빠진 가격 매트를 기반으로 해서 또 뉴스에 기인해서 올라오거든요. LG노텍도 제가 지난번에 차트로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어요. 차트가 예쁘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때 LG노텍도 갈 것 같다라고 싶어서 제가 차트로 그때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요. NC소프트도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많이 빠진 종목들 쪽으로 기회가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려해서 좀 시장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이 확실히 완벽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했지만 지금은 좀 바닥에 상당히 가까운 구간이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혹자들이 말하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기타 등등 리스크, 뭐 기업 실적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더 뒤로 밀어두자. 지금은 많이 빠진 종목들을 활용을 해서 최근에 빠질 때 손해봤던 부분을 좀 만회하는 구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이 제일 무서워요. 안 봐도 비디오 오고 안 좋을 거 뻔하거든요. 그거 고려하면 무서운 건 사실인데 또 그에 맞춰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 기본적으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시장에 있어서 2분기까지 더 밀면서 안 좋게 그거를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요번에 인플레 지표가 꺾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안도 랠리가 그 중간에 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대두되면은 연준의 스탠스가 큰 폭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오히려 좋을 때가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좋으려고 할 때 오히려 시장이 매매하기 좋고 시장에서 수익 내기 좋았을 때는 안 좋았을 때. 왜냐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고 하면 돈을 걷어들이겠어요? 돈을 풀겠지? 그럼 돈이 풀면 어디 가겠어요? 여기 위험시장으로 와가지고서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금리가 막 못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위해서 들어왔던 돈들도 다시 또 리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주식시장이 나쁜 거는 아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 시장을 좀 주도하는 자금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항상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시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종목들을 조금 선호하시는 전략.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좀 가격 메리트가 있고 더 이상 빠지기 어렵고 경기가 침체에 혹여된다 하더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최근에 보면 뭐 리오프닝주들 보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줄었는데 왜 움직임이 없겠습니까? 환율도 환율이고, 그죠? 그다음에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고, 최근에는 뭐 이제 PCR 바꾸고 이제 신속 항원으로 바꿔주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번거롭고 비용 드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었었고, 또 지금 보면은 이제 여행 갈 때 이제 항공료가 상당히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그동안 화물기로 고쳐서 썼던 비행기를 또 이제 여객기로 고치는 과정 중에서 뭐 항공회사들 비용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환율 때문에 리스비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도 안 좋았죠. 여행사들도 그것 때문에 막 팔아놨던 것들이 제대로 돈으로 못 돌아오는 부분들, 취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화장품은 뭐 아시다시피 중국 봉쇄의 영향을 비롯해서 실적 발표하면서 정말 쇼크로 빠졌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움츠러들었다. 뭐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죠. 뭐 경기 침체로 가면은 뭐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잃으면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다 물가는 올라 있고 내 소득은 더 줄어든 것 같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자 하면 끝도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런 느낌의 그런 스킴으로 계속 소비주들이 많이 빠졌던 거죠. 그래서 국내 유통주들은 뭐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 빠지는 거 보면서 더 많이 빠지고 이런 부분들. 뭐 근데 아까 보니까 시간외에서 아침에 미국에 있는 이제 소매 업체죠. 노드스트롬인가요? 거기는 또 실적 전망치 괜찮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꽤 올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밤에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시장에서 오늘 별로 크게 반응 없었다. 다만 최근에 소매 유통주 중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뭐 롯데쇼핑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신세계 이마트들이 좀 힘이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용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비용 통제를 잘해서 이 안 좋은 시기에 기업이 실적을 계속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생각보다는 실적이 괜찮네? 실적이 생각보다 덜 빠졌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기업을 계속 좀 선택하는 전략이 맞겠다 싶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닭고기 가격도 막 펄쩍펄쩍 뛰죠. 그 다음에 오늘 뭐 제지업체들도 펄떡펄떡 날랐듯이 다 원가보다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실적에 그 부분을 전가시키면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신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은 얼마나 실적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느냐 이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도 그런 식으로 비싼 것만 팔고 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품을 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어차피 조금밖에 못 만들 거면 싸게 안 판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 침체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은 소비를 줄이겠잖아요. 하지만 뭐 상류층, 뭐 이게 소비를 과하게 소화할 수 있는 고소비층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계속 산단 말이죠. 그럼 그들의 구매력이 그 기업들한테는 실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고사양화된 상품을 잘 만들어서 원가 제어를 잘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낼 수밖에 없다. 라는 점, 이거 조금 계속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중구나방 얘기하는 것 같지만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뭐 기타 등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 우려감과 대비해서 고사양의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을 잘 선택하는 전략. 이 부분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는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내일 전략까지 같이 드린다라면은 일단 2600은 또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한 2580 정도 마지노선 긋고 2600 잘 유지한다라면은 많이 빠진 종목들,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종목 장세에 좀 대응하시면서 좀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는 종목들은 일단은 뭐 옆에 비껴두거나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걸 좀 활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하고 뭐 조금씩 잘라내는 전략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고려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고 오늘 뭐 아까 막판에 시장 빠진 거는 북한이 뭐 지금 핵실험했다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 선물이 쭉 빠지면서 종목들이 좀 밀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내일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좀 뉴스에 좀 민감하다라는 점 또 이런 민감함을 또 잘 활용을 하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대응에 있어서는 좀 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나왔던 지표들이라든지 뭐 미국 시장의 움직임 또 우리가 앞으로 또 미국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뭐 러시아 중국 문제 뭐 최근에 나왔던 중국의 뭐 스마트폰 판매 대수까지도 한번 다 봤거든요. 일단 에너지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서 좀 시장을 보시면서 인플레 지표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는 전략적인 대응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시황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은 지난번처럼 종목들 한번 보면서 다시 또 제 특기가 안 망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찾아내기. 근데 바닥에서 이제 중기 추세선, 뭐 단기 추세선 돌아선 것들 골라내는 거 이런 거가 좀 제 주특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거에 입각해서 종목을 드렸었습니다. 종목을 고르실 때 21선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은 이격 과다만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쓰시는 게 좋고요. 바닥을 이미 찍고 21선 터닝, 60일선 우상향된 터닝 종목들을 좀 골라내면 조정 받을 때마다 사면은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21선과 61선이 이미 바닥을 찍고 터닝한 상태 속에서 따라 올라가다가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골라내는 전략, 이런 부분들 조금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게임주들, 제약바이오주들, 이런 경기 방어적 종목들이 오늘 좀 강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많이 부각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종목 골라왔는데, 이거는 뭐 보유하신 분들도 앞으로 대응 전략에 조금 활용해 보시고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지주회사들도 많이 변동성이 있어요. 사실 SK도 잘 가다가 뭐 자회사 SK ENS에 대한 뭐 상단 실적 캡, 뭐 이런 가격적인 캡 이런 거 씌워지면서 어저께 빠졌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빠질 때만 그런 이슈가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잘 가다가 자회사 상장 안 한다고 빠지고 이런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보면 삼성물산이나 삼성 SDS 같이 많이 빠지고 물량 투하 이슈가 거의 끝난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대형주 단에서는 그런 것들도 계속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 좀 채팅창, 아니다, 댓글창에 어떤 분이 LG 디스플레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걱정 많이 하셔서 제가 댓글 잠깐 달아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LCD 가격이 막 급락을 하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죠. 한계점까지 빠지면 더 이상의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호재성 이슈가 나왔죠. 뭐 일본에 있는 기업이랑 특허 사용료 받게 돼서 거기서 뭐 이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특허 사용료로 1,200억 정도를 LG 디스플레이가 받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 17,000원 부근에서 LG 디스플레이도 잘 커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은 LCD는 계속 가격이 빠지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LCD 조금씩 줄여 나가는 부분들이랑 OLED 부분이 또 잘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삼성이랑 또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LG 디스플레이도 17,000원 부근에서는 저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댓글 다신 분이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오늘 게임주들 좋았었기 때문에 게임주들을 좀 차트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위믹스 코인 급등했죠. 최근에 뭐 루나 사태 이후에 많이 빠졌었는데 저는 몰랐었는데 위믹스 코인이 26,000원 정도 갔었나 봐요. 그게 이제 1,800원까지 빠졌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뭐 4,000원 뭐 이상 올라오면서 급등을 하면서 위메이드 맥스가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정 대표가 자기 월급 탈 때마다 계속 사고, 뭐 주가가 25만 원 갈 때까지, 25만 주가가 아니죠. 위믹스 코인이 25만 원 갈 때까지 뭐 10,000원씩인가요? 1,000원씩인가? 10,000원씩 오를 때마다 1%씩 소각한다고 그랬나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저희는 뭐 루나 사태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각 기업들 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NFT하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버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쪽과 계속 사업을 연결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암호화폐라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되고 뭐 블록체인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코인 시장에서 누군가가 신용을 어떻게 줄 것인가, 가격의 안정성이 없는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신용을 공유하실 것인가 고민해 봤을 때 그 신용 공여자가 은행이 아닌 이상 신뢰도가 높지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뭐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게임 회사가 신용을 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나중에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선호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주가 정말 많이 빠졌죠. 뭐 거의 코인급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뭐 거의 한 6만 원대 초반까지 왔었으니까 거의 몇 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보시면 최근에 보시죠. 투신 연기금 사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만은 기관들은 일단 좀 싸다는 인식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계속 뭐 위메드 코인, 위믹스 코인 올라오는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줬고, 또 이제 미르 M이죠. 그거 출시되는 거, 요 부분에 좀 기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지금 게임주들한테 약간 호재라면은 지금 정부가 이제 P2E 게임을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 P2E 게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대응,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폭제가 돼서 P2E 게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전략적으로는 조금 더 반등을 좀 더 노려보는 전략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라면은 일단은 저점은 여기 6만 원에서 나왔죠. 뭐 지금 8만 1,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바닥에서는 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기 보시면 요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은 거잖아요. 요 구간 조금씩 올라오다가 크게 올라가는 그 맥점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딱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스타팅할 때 지지가 됐던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위메이드도 좀 지지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60일선이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이 하락하는 60일선에 터치되면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카카오랑 네이버도 고점 잡아드릴 때 일단은 꺾인 부분을 고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카카오도 그때 한 11만 원? 때 거기가 좀 저항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또 계속 내려왔었죠. 거기 못 넘고 안착되지 못한 다음에, 그렇다시피 일단은 바닥은 바닥이지만 확실히 위메이드가 터닝을 하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더 보이는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다만 지금 봤을 때는 뭐 10만 원 정도를 일단 맥스로 놓겠지만 중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9만 원 정도 때 여기 저항 좀 강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60일선을 단기적으로 확 뚫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60일선 뚫으면서 슈팅 나가면 10만 원에 가까워질 때 기술적인 저항대를 염두에 두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오늘 보시면은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페이도 진짜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 역시 보이시죠? 연기금 계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고, 투신, 보험, 외국인도 가세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사모펀드의 매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점권 95,000원 부근이 단기적으로 마지노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21선 돌파됐기 때문에 한 10만, 여기 이 가격대 보시면 97,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기술적으로 좀 잘 지지가 되는지 보유하신 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 가격대 뭐 97,500원 부분에서의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21선이 아직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대 양봉으로 돌파는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밀리면서 바닥 확인 과정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가격적으로는 97,800원대 네, 지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정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간다 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1만 원대 중반 정도, 네, 요 구간 되겠습니다. 요 구간에 좀 저항대, 네, 보시면 맞겠습니다. 여기랑도 조금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를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로 인식하는 대응 전략이 카카오페이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61선도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11만 원대 중반에서 12만 원 사이, 네, 그 부분을 최대 매물대로 생각하시는 투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게임도 얘기했는데요. 카카오 게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도 지금 카카오페이랑 비슷하죠? 터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 연기금 사고 있고 사모펀드 투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많이 빠진 종목. 한데 경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종목. 이쪽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계속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급은 이때 됐죠. 일단 하지만 아직 60일선 하락하고 있죠. 21선 하락하고 있죠. 되돌리려면 어떻게?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됩니다. 60일선 끄집어 내리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서 터치하고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끄집어 내릴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오는 걸 기다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게임즈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6만 6천 원 부근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 올라가면은 매물 나올 것 같아요. 요 구간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구간대를 일단 카카오 게임즈도 좀 매물로 생각하시는 전략, 뭐 60일선 닿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올라오면 60일선의 저항을 좀 염두에 두시고 카카오 게임즈는 좀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살짝 6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20일선이 지금 약간 플랫해지면서 약간 우상향으로 돌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라면은 카카오 게임즈 보유하신 분들은 58,000원 정도, 네, 58,000원 정도 지선 설정하시고요. 58,000원 안 깨는 선에서의 거래 없는 조정이 나오면 뭐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NC소프트죠. 게임즈 오늘 다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리셨을 것 같아서. NC소프트 좀 달라졌어요. NC소프트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게임주들 다 실적 안 좋았는데 그래도 너는 그래도 서드 준치라고 게임주 중에서 실적이 괜찮았네 라는 논리로 좀 많이 빠졌고, 이건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릴 때 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때 그려드린 부분이잖아요. 뭔가 그때 LG화학도 이렇게 바닥에서 터닝하는 거 보고서 잡아드렸는데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지금 일단 뭐 급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LG화학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21선 일단 우상향 터닝 됐고 61선 또 약간 터닝 되어 있는 상태, 결국은 21선 따라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라고 본다라면은 NC소프트는 얼마죠? 43만 원. 네, 43만 원 정도 지지선으로 설정하시고 변동성 활용해서 매수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손절선은 뭐 뻔하죠. 최근에 찍었던 저점 잡아야 되겠지만 추세상으로 손절선은 제가 생각할 때 뭐 아주 짧게 본다라면 한 41만 5천 원? 네, 요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는 전략적인 대응 좀 필요하겠다. 수급 역시 마찬가지죠. 연기금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또 출신도 그렇고요. 외국인은 뭐 샀다 팔았다 거의 관망하는 상태,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는 상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좀 힘든 구간이지만 또 많이 빠져있다라는 가격 메리트, 그 다음에 실적이 선방이 좋다라는 그런 점 고민해서 보신다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42만 원대 중반, 뭐 43만 원 정도. 네, 여기를 좀 타겟 포인트로 해서 혹시 변동성 나오면은 접근하실 수 있겠고,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올라가면 오히려 플러스권에서 치고 거래가 붙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라가면은 목표가는 지금 60에서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한 55만 원 부근까지. 네, 55만 원 부근까지 목표가 설정해 놓고 대응하는 전략. 여기까지. 참 줄을 못 끊네요. 이걸 어떻게 지워야 되지? 이렇게 지우면 되네요. 네, 다시 좋은 선으로 그려 드릴게요. 수평선. 네, 요 정도. 네, 제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 요 정도 54만 5천에서 55만 원 정도 목표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 좋아지면은 뭐 한 요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70만 원대까지. 야, 그러면 한 80% 이상 수익이 날 것도 같네요. 그러려면 뭔가 좀 게임에서 확실한 선택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거는 뭐 시장이 앞으로 보여줄 부분이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단기적으로 움직임 좀 봐드리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NC소프트 보시면 되시고, 또 이제 펄어비스 있죠. 게임주 중에서 아주 폭망한 거죠. 사실 저도 이거 이렇게 나쁘게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다른 게임주들 대비해서 잘 버텼었는데 그냥 중국 가서 안 되니까 한 방에 이렇게 돼버려서 좀 많이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그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6만 원이라 그랬는데 일단 6만 원 깼다가 올라왔으니까 뭐 가격은 많이 메리트가 있겠고요. 붉은 사막이 연말에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 고려해 본다면 한 여름쯤부터는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년에는 도깨비 메타버스 게임도 나오게 되니까 모멘텀이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 없겠고, 이제 뭐 중국 거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위권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거의 뭐 100위권 밖이라고 그러죠. 이제 과금 체계를 조금 바꾸면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과금 체계를 강하게 가져가지 않아서 외자 판호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향후에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기술적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1선까지 이제 붙였죠. 기술적인 반등인데 이렇게 이격이 과다한 종목은 어떻죠? 21선까지 안 보고요. 급락하기 전 시점까지를 목표가로 잡습니다. 급락하기 전 시점이 여기죠. 9만원 부근 되겠습니다. 9만원 부근을 최대 목표가로 잡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여기 장대 음봉이 나왔었던데 이 중간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 8만원 부근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펄어비스 흐름은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급 볼까요? 외국인 공매도 1등이었던 종목이죠. 공매도 1등 종목 많았었는데요. LG전자도 공매도 엄청 많습니다. 펄어비스도 공매도 엄청 많았었죠. 수급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 이 바닥 찍을 때 6만원 깨질 때부터 계속 주섬주섬 사고 있습니다. 뭐 쇼커버겠죠. 많이 먹었겠네요. 10만원대부터 공매도 엄청 쳤으니까 계속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도 그동안 팔았던 거 다시 사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고 경기가 뭐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게임적으로 차라리 낫겠지. 뭐 이런 인식도 있겠고 그동안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채워놓고 있는 부분들 연기금,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다는 점 챙겨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아까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한 8만원 보시고요. 중간에 한번 걸린다라면은 요 72,000원대 네, 여기도 한번 걸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선은 6만원 깨지면 그냥 생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는 죽어도 손절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58,000원대까지는 일단 좀 참아볼 수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좀 주요 종목들 봐드렸어요. 그 외에 게임주들 많이 올랐죠. 뭐 YJM 게임즈가 이름 바꾼 회사들도 뭐 그랬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네오이즈를 비롯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오늘 다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낙폭이 과대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바이오 주식들 좀 봐드려야 되겠죠. 네, 바이오 오늘 대장 삼성바이오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일단은 조금 박스권 다시 상단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삼바. 일단 저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잡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찍었던 77만원 부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고 이 중간 지금 보시면 여기 삼바 같은 경우는 여기 85만원이 저항이잖아요. 그 중간 가격대 여기 보시면 77만원과 85만원의 중간 가격대면 여기 한 어떻게 되나요? 계산을 이 정도 해야 되겠네요. 한 81만원, 뭐 80만원 부근 지지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 지금 올라오면서 21선 살짝 터닝하기 시작했고 60에서 우상향 터닝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거래도 붙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까 초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21선과 61선 우상향 터닝된 종목 찾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이 계속 바이오 쪽도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삼바도 좀 흐름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수급적인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금씩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신 사고 있고 외국인 계속 땡겨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조금씩 우호적인 흐름이다. 다만 삼바를 매매할 때 좀 약간 답답한 흐름이 있겠죠. 항상 뭐 지수에 연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삼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85만원 돌파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5만원 또 막히고 수급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일단 잘라줬다가 다시 또 80만원 초반에서 기다리는 전략이 삼바 보유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뭐 러프한 대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바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뭐 금리가 뭐 완전히 안정화되고 시장에 더 이상 금리가 안 상승한다라는 확신이 들 때쯤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도 시세가 좀 다시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시장이 그만큼 침체를 우려하고 금리는 이제 될 만큼 됐다. 미 국채 금리도 이제 2.7대로 내려오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은 아니겠지. 이런 뉘앙스의 흐름이다라면은 뭐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계속 앞으로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그에 따라서 섹터도 왔다리 갔다리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적인 믿음을 갖고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팔 때 팔고 다시 살 때 사주고 한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최근에 저는 가장 좀 제약바이오 대장주 중에서 좋았던 거는 한미약품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미약품 제가 예전에도 좀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60에서 터닝해서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죠. 그 부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임상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올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황미약품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궁극적으로 한미약품 뭐 목표 주가는 36만 원대 정도, 여기도 한 15%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설정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추세로 봤을 때는 한 29만 원 정도를 한미약품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추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분명히 한미약품에 대해서 좀 시장의 시각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맨날 기술 수출하고 나면 리턴 당하고 그래서 진짜 리턴의 아이콘이었었는데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 보시죠. 지금 보시면 기금이라든지 투신, 보험권 같이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습, 기관이 좀 리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고요. 그래도 좀 뭔가 좀 매매를 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상태라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보시면은 셀트리온도 진짜 너무 힘든 종목이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든 종목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 빠졌죠. 게임주만큼이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도 여기서 그냥 계속 간다. 뭐 오늘 뭐 좋은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좀 멀고요. 추세가 조금 많이 빠져 있다. 외국인이라든지 오늘 기관 연기금 많이 들어왔죠. 그동안 이렇게 팔아 제꼈으니 살만도 합니다. 아마 이게 자사주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보통 기타가 다 자사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저가에서 조금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 외국인이 오늘 좀 들어와서 올라졌다는 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다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보시면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올라올 때마다 여기도 낮았죠, 여기도 낮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셀트리온의 변화의 시작은 18만 원을 강하게 넘기면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뭔가 변화가 시도할 때가 진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차트에서 고점이 높아지는 차트로 바뀌는 그런 흐름의 변화의 시작은 결국은 이 고점인 17만 7, 8천 원 여기를 벗겨내면서 거래가 붙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대를 좀 목표로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 요 가격대에다 설정해 놓고 저항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못 그었는데요. 이게 아닌데 여기다 그어야 되는데 왜 안 그어지죠? 네, 그어졌네요. 네, 여기다가 좀 긋고 여기 17만 원대 후반에 18만 원대를 좀 1차적인 좀 저항대로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15만 원 정도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좀 지금 15만 3천 원이기 때문에 룸이 3천 원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 가격대를 잘 유지해 줘야지만 다시 또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아직까지 20일선 하향하고 있고요. 여기 60일선도 하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설명드렸죠?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20일선이 하락하면서 데드크로스 시키면 급락 나온다.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여기까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술적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중기 추세선인 60일선이 하락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또 하락하는 21선이 데드크로스에서 내려오면 주가는 급락한다. 반드시 명심해 두시고 기술적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61선이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돼요. 61선이 살아있는 종목은 21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바로바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다시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손절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이 아니라 61선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데드크로스하는 21선이 생기는 종목들은 급락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이 어렵겠지만 조금 기운 내시고 반등 좀 추가로 이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저항대가 있어요. 16만 원에 좀 저항대 있을 것 같아요. 61선이 있기 때문에 16만 원 초반대 좀 저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로는 18만 원 부근을 최대치로 해서 돌파되는지 여부까지 좀 챙겨보시고 그 사이에 뭔가 호재가 나와서 많이 오르면 더 좋겠네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 하나 골라보면은 최근에 뭐 HLB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시세가 많이 났었고 그 다음에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부분들도 요새 좀 리포트 나오면서 흐름이 좀 좋았었고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조용히 잘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나이백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한 이후에 바닥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자체는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는데 실적이 잘 나오니까 나이백이 올라온 거고, NK맥스나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임상 기대치가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녹십자도 요새 조금씩 달라졌고, 녹십자 자회사인 GC셀도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많아요. 제약바이오는 진짜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제약바이오는 기관이 레포트를 써주는 기업을 반드시 좀 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관심이 있고 임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레포트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바이오 말고 미용 뷰티 섹터들도 반등을 하고 있죠. 최근에 보톡스들, 그 다음에 레이저들, 뭐 필러들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쪽에 있는 종목들도 좀 순환매로 계속 저점 잡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용 뷰티 섹터주들 마스크 벗으면서 뭐 성형외과가 매어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미용 뷰티 섹터주들의 주가 흐름도 저가권에 있으니까 한번 챙겨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K맥스도 뭐 예전에 한번 제가 봤던 종목인데 다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 상태 속에서 차트 보시면 지금 60일선 우상향 터닝되어 있죠. 21선도 올라가다 살짝 꺾였습니다만 지금 플랫한 상태, 60일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NK맥스는 조정시마다 가격 메리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2만 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다라고 단기적으로 추세상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흐름으로는 한 22,000원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거래가 실리면 다시 한번 슈팅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지난번 뭐 걸렸던 데니까 뭐 25,000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좀 잡아보시면 답이 될 것 같고요. 수급 보면은 뭐 사실 은행권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사실 바이오는 좀 개인의 수급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 종목도 사실 기관이 좋아했던 종목인데 여기도 보시면 쭉 사놓고 팔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는 있는 것 같다. 임상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올해 조금 계속 기대되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요. 뭐 퓨처캠도 그렇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랑 기관 선호 종목군들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막 레고캠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좀 사고 있잖아요. 투신이랑. 그러면서 계속 좀 레포트가 좀 좋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것도 계속 간다 좋다 하면서도 시장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급락했던 상태 속에서 반등하고 있다. 다지면 주가 보세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낮아졌고, 그래서 결국은 레고캠 바이오도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추세를 강하게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60일선이 하락하고 있는 여기 43,000원대 중반 부근에 1차적인 저항대 설정하시고 보시는 게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요새 삼천당제약이 많이 달라졌고요. 네, 확실히 좀 추세 잡혀있죠. 바닥치고 오히려 직전 고점 여기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밀리면서 이 지지선 라인 깨지지 않는다라면 삼천당제약도 42,000원 지지선으로 해서 주가 변동성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쪽도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안구 뭐 황반변성 뭐 이런 부분들 해서 눈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 좀 많이 빠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조금씩 터닝하고 있고, 뭐 이게 너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삼천당제약 보세요. 연기금 계속 사죠. 은행권도 사죠. 투신 계속 사죠. 보험도 계속 사죠. 외국인도 매도하다가 매수로 돌아섰죠. 그래서 수급만 놓고 보면은 삼천당제약이 흐름이 좀 월등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거래가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천당제약 지금 여기 저항대 45,000원대 저항받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돌파한다라면은 일단 5만 원 부근까지 1차적으로 좀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에서 터닝한 종목에서 바이오 제약 중에서 좀 찾아보면 이 부분 조금 보여서 한번 이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뭐 그 외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기판 섹터, 반도체 섹터주들은 다 좋고,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 쪽들, 이런 쪽들에서도 좀 후발주 찾아보세요. CIS인가요? 그것도 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좀 2차 전지 장비 섹터 쪽에서는 좀 보실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는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동지세미캄 이런 것들은 뭐 조정받으면 계속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금 눈치 보는 모습이니까 조금 조정폭을 조금 지켜보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라서 뭐 살짝 조정은 있지만 기판 중심으로 많이 날아갔죠. 오늘도 뭐 CM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런 기판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라는 점. 다만 고점을 강하게 벗긴 종목은 아직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직전 고점 저항대로 해서 기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좋겠고, 대형 IT주들 뭐 LG전자나 삼성전기 이렇게 나빠서 못 가는 건 아니죠. 시장이 수급이 대형주 단에서 안 들어오니까, 특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까 사실 전장 쪽들, MLCC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LG도 전장 쪽들이잖아요. 차가 일단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는 다 러시아 문제가 또 얽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고,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이 뭐 가전 쪽에서는 부담이다라는 점이 항상 최근에 나온 레포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꺾이려면은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보이면 이쪽으로도 분명히 순환매가 돌아온다. 다만 지금은 아직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조선주 그렇게 좋다고 난리치더니 어떻습니까? 러시아한테 돈을 떼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카타르한테 예전에 2000 몇 년도죠? 2010 몇 년도? 2020년인가? 2020년인가 보다. 그때 100척 넘게 이제 계약을 한 게 있었는데, 그때 거래했던 금액으로 계속 만들어 내놔야 된다. 지금 무슨 소리냐, 원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주가를 또 억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뭐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 기계주, 요런 약간 뭐랄까 경기 민감주들이라든지 내지는 우크라이나 뭐 거기 뭐 재건이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들썩들썩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바닥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대한 뉘앙스, 최근에 보면 건설주들이 그렇잖아요. 원가 부담 때문에 뭐 정말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면 이 모든 경기 민감주들, IT 포함해서, 대형 IT 포함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은 결국은 인플레 완화다. 이 부분 반드시 하셔야지만 대형주들한테는 타이밍이라고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최근에 뭐 통신주나 뭐 이런 것들이 강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였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해 보시고요. 요새 계속 수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수소 관련주들 중에서 좀 하나 보면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소차 탱크 쪽이잖아요.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터닝하고 있고, 60일선 돌아섰고 21선도 같이 돌아서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수급은 연기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이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좋다. 사모펀드 매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연기금이 받아주고 있다. 뭐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바닥권에 있었는데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이 일진 하이솔루스도 한번 챙겨보시라고 좀 차트를 골라봤고요. 바닥에서 60에선 터닝한 상태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42,000원 정도? 네, 지지선 설정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 좀 활용하는 전략, 단기적으로 저항대는 급락하기 전 가격인 한 5만 원 부근을 1차적으로 좀 목표가로 설정해놓고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대 지지선은 여기 41,000원에다 긋겠지만 마지노선은 뭐 한 38,000원대 중반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LG 디스플레이는 17,00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 KH 바텍도 워낙 파인테크닉스 혼자만 갔었었는데 KH 바텍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쭉쭉 들어오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좀 줄이지만 폴더블 같은 고사양의 쪽, 돈 많이 남는 쪽, 고부가 가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쪽들로 계속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니까 최근에 폴더블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뭔가 기업들이 덜 만드는 대신, 조금 만드는 대신 비싼 걸 만들어서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의도, 이런 거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계속 좀 찾아내시는 전략이 당분간은 좀 유효하겠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차트가 바닥에서 터닝하면서 60에서 20에서 돌아섰는데 거래 붙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종목 찾기 계속 해놓으신다라면은 당분간은 좀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종목 좀 많이 말씀드렸고, 기존에 좀 드렸던 종목들도 아까 리뷰 조금 해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는 전략, 뭐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제가 LG화학도 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좀 조정 나오면은 이제 60일선 살짝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60일선 지지선으로 해서 LG화학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화학주들도 최근에 좀
지면서 바닥 잡고 올라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KC도 아직 차트가 안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때보다는 많이 올라왔다가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뭐 LG화학, 뭐 SKC, 뭐 코로인더 이런 것들은 조정시마다 계속 조금 관심 갖고 좀 봐주시는 전략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저는 4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1시간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고질병이라서 고치지를 못하겠네요. 말하다 보면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다음번에 조금 줄여야 되는데 일단 뭐 뭐랄까요,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날은 제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또 월요일날 와야 되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좋아진 종목들 한 번 더 추려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리스크 좀 줄이고 기관 수급 좀 좋은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 제가 뭐 추천 종목은 아니어도 기존의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 위주로 아까 좀 말씀도 드렸고 리뷰도 드렸으니까 이 방송 보신 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욱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